두근거림. 그런데 문제는 이 두근거림이라는 증상이 심방세동이 한두 달 정도만 돼도 두근거림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환자분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무증상이죠. 증상이 없다. 그래서 심방세동에 증상이 없다, 무증상이라는 게 대부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중차대한 합병증인 뇌졸중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은 동년배에 비해서 뇌졸중이 생길 가능성이 3배에서 5배 정도까지 증가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방세동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은 뇌졸중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삼성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배장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협심증, 심근경색증 진단하고 그 환자분들께 스텐트 삽입해가지고 막힌 혈관 열어드리는 일이 제 주 임무고요.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심방세동 같은 질환도 보고 있습니다. 심방세동이 또 요즘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아진 질환이거든요. 심방세동 진료도 저의 진료 분야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게 말이 좀 어렵잖아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 흉곽 가운데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서 심장이 들어있죠. 이 심장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셨는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심방, 이심실 구조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드리면요, 심장에 방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이 위쪽에 있는 거를 심방이라고 하고 아래쪽을 심실이라고 하거든요. 특히 좌측이 중요해서 여기를 좌심방, 여기를 좌심실이라고 하죠. 좌심실은 우리 몸에 있는 큰 펌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를 짜서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피를 내보내게 됩니다. 위에 있는 좌심방은 폐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폐가 양쪽에 2개 있잖아요. 폐가 있어요. 산소를 잔뜩 불어넣은 피가 좌심방으로 들어오면은 좌심방이 피를 한번 꽉 짜야 돼요. 그래서 그 피가 좌심실을 꽉 채워주고, 그런 다음에 좌심실이 피를 꽉 짜서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피를 내보내면은 심장이 한번 박동을 해가지고 몸에 필요한 피를 내보내는 과정을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좌심방도 피를 잘 짜고 좌심실도 피를 굉장히 잘 짜야 되는데, 심장의 위쪽에 있는 심방, 특히 좌측 좌심방이 피를 짜지 못하고 떨고 있다, 부르르 떨고 있다는 거를 갖다가 한자 표현으로 세동이라고 합니다. 세동. 그래서 심방이 부르르 떨고 있는, 심방이 피를 꽉 짜야 되는데 짜지를 못하고 부르르 떨고 있는 상태, 요거를 우리가 심방세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갖는 여러 가지 증상과 그리고 합병증이 있어요. 그런 일련의 질환들을 우리가 심방세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심방세동의 증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심방세동이 되면은 심장이 빠르고 대부분 불규칙적으로 뛰게 돼요. 그러니까 맥이 심방이 한번 뛰고 심실이 한번 뛰고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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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뛰어줘야 되는데 심방이 부르르 떨게 되면서 심실도 불규칙적으로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쿵쾅 되는 게 아니고 심장이 우당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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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뛰게 돼요. 그래서 손목에 맥을 만져보면 맥박이 규칙적이지 않고 매우 불규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첫 번째 심방세동이 생길 때 증상이 두근거림으로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두근거림. 그런데 문제는 이 두근거림이라는 증상이 심방세동이 한두 달 정도만 돼도 두근거림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환자분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무증상이죠. 증상이 없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방이 피를 짜서 좌심실을 꽉 채우고 좌심실이 피를 짜서 온몸으로 피를 잘 내보내줘야 되는데 좌심실이 피를 잘 짠다 하더라도 심방이 부르르 떨고 있기 때문에 좌심실에 충분한 혈액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좌심실이 피를 아무리 잘 짜내보내도 심방에서 심실로 들어오는 혈액량이 적기 때문에 좌심실이 피를 잘 짜내도 우리 몸에 필요한 혈액량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활동을 빨리 해보시면 금방 알아요. 평소에 다니시던 산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 보면은 야 이거 이상하다, 이 정도 속도로 내가 봄까지는 잘 다녔는데 이상하게 한두 달 전부터 가슴이 잠시 두근두근 하더니 요즘에는 빨리 올라가면 숨이 차서 등산을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호흡곤란이 잘 생깁니다. 호흡곤란, 특히 그냥 호흡곤란이 아니고 운동하실 때
근데 운동의 강도가 중요해요. 살살 걸어서는 증상이 없으시고요. 조금 빨리, 땀이 날 정도로 빨리 걸어보시면은 야, 이거 이상하다. 지난 봄까지만 해도 내가 이 정도 속도는 잘 걸었는데 이상하게 이 정도 속도를 걸으면 숨이 차네. 이런 경우가 있고, 상대적으로 심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종, 특히 다리가 부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극단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였을 때 운동에 필요한 혈액량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가 드물게 실신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장 흔한 증상은 사실은 무증상이에요. 증상이 없이 자기가 맥을 짚어봤더니 맥이 불규칙하다든가, 아니면은 종합검진을 받으시면서 심전도를 찍어봤는데 심전도에서 맥이 굉장히 불규칙한 이상한 소견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오시게 된다든가, 숨이 찰 정도로 땀이 날 정도로 빨리 걷는 거를 10분 정도 지속을 했더니 호흡곤란으로 빨리 걷지를 못하겠다든가, 아니면은 몸이 붓는 증상들이 생겨서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이것들이 대표적인 심방세동에 의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심방세동을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증상 환자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심전도를 찍어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심전도. 그런데 발작성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심전도에서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정상 때 찍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증상이 있는가 아니면 증상이 없는가에 따라서 진단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심전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세가 50세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심전도를 찍어보는 게 중요해요. 외국의 임상 지침에도 심방세동의 이른 발견을 위해서는 첫 번째가 심전도, 그리고 혈압을 잴 때마다 맥을 짚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을 짚어보면 맥이 굉장히 불규칙적이거든요. 이게 맥이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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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쿵, 쿵쿵쿵쿵, 쿵쿵, 쿵쿵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불규칙한 상태가 되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은 심방세동이라고 의심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심전도 모니터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홀터 검사라고 되게 불렀거든요. 홀터? 이 홀터 검사는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몸에 여러 개 심전도 전극을 붙여가지고 부정맥이 생기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인데, 최근 2, 3년 전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그냥 가슴에 뭘 하나 붙여놔요. 붙여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길게는 한 14일 정도, 2주 정도 내내 맥박을 얘가 심전도로 모니터를 해주거든요. 그거를 스마트폰 같은 기기로 옮겨 담을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기기로 데이터를 옮겨서 발작성 심방세동이 생기는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심전도를 찍어본다거나 아니면 심전도 모니터 검사를 한다거나, 그리고 뇌졸중이 생겼는데 이게 분명히 심방세동 때문에 생긴 심장 안에서 기인한 피떡으로 뇌혈관이 막힌 거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반복적인 일주일서 2주간의 검사에서도 정상맥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몸 안에 피부 밑에다가 작은 기계를 넣어주는데요. 사실은 굵기가 검지손가락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가느다란 막대기 같은 거는 그게 심전도 모니터인데, 그거를 피부 밑에 매식을 할 수 있어요. 안에 배터리가 장착돼 있고 길면은 2년 정도까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자분들을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오시게 해가지고 거기에 그거를 읽어낼 수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 기계를 올려두면은 3개월 내내의 심전도 모니터 데이터가 모두 몸 밖에 기계로 빠져나와요. 그거를 봐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특히 고혈압이 있으시다든가 심부전이 있으시다든가 당뇨가 있으시다든가 협심증이 있으시다든가 이런 분들은 심전도 검사하는 거 잊지 말자. 그리고 규칙적으로 혈압을 잴 때마다 맥박을 측정을 해봐서 매우 불규칙한 맥이 발견되는지를 보자. 그리고 환자가 증상이 있어서 의심이 된다면 홀터 검사를 해가지고 하루 이틀짜리 심전도 모니터를 할 수도 있고, 길다면 1주에서 2주 정도까지 검사도 가능하고, 그리고 몸 안에 기계를 삽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닙니다. 금세 끝나요. 그거를 1년이나 2년 정도 심전도 모니터를 해가지고 심방세동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혈액검사에서는 사실은 볼 게 별로 없어요. 혈액검사에서는 심부전 수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프로BNP, BNP라고 하는 심부전 수치가 정상보다 약간 올라가는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얘기하는 아주 심한 심부전에 비해서는 수치가 낮긴 하지만 정상에서 벗어나긴 하는데 이것은 진단검사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슴 엑스레이를 봤을 때요, 가슴 엑스레이를 잘 찍으면은 이게 심방세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좌심방이 커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가만히 보면은 좌심방이 꽤나 커지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정도가 된다면은 심방세동이 최소한 1년, 2년 되었기 때문에 이걸로 초기 검사로 삼을 수는 없고,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도 좌심방 사이즈가 커져 있다,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심전도 모니터를 하게 되니까 그때 심전도 모니터에서 심방세동이 있으면 알 수 있겠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심방세동이 오래되면은 좌심방이 커지면서 아니면 우심방도 따라 커지거든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심방세동이 동반되어 있고 이에 의한 심장의 구조적 변화가 이미 생겼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초기 검사로 적절하진 않아요. 심방세동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엔 조금 분류가 좀 바뀌긴 했는데요. 3, 4년 전까지만 해도 요로 방식을 썼고, 어떻게 생각하면 의사들끼리는 이 분류 방식을 요즘에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환자분과 보호자분들이 이해하시기는 이 방식이 쉽기 때문에 제가 그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심방세동의 분류를 발작성 심방세동이라고 하고, 또 하나가 지속성 심방세동이라고 하고, 영구형 심방세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작성 심방세동은 대부분 생겼다가 길어봐야지 몇 분, 몇 시간, 하루 이틀 정도 심방세동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상맥으로 또 돌아가기도 하는 거죠. 아무거를 하지도 않고 약도 먹지도 않는데 심방세동이 처음 생길 때는 일시적으로 심방세동이었다가 정상맥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발작성 심방세동이라는 때가 있어요. 요때가 사실은 완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시기이긴 합니다. 요때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약물을 쓰거나 전기 충격을 주거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면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심방세동이 될 수 있는 심방세동 상태를 저희가 지속성 심방세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 드릴게요. 발작성 심방세동은 저절로 정상화된다. 길어봤자 하루 이틀 정도 되고, 지속성 심방세동은 대개 일주일 이상 되면은 지속성 심방세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구형 심방세동은 심방세동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떤 방법을 취해도 정상맥으로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의사 선생님도 이게 너무 오래됐어요, 아니면은 이미 심장이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정상맥으로 만들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분들도 그것을 납득한 상황일 때를 우리가 영구형 심방세동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발작성 심방세동도 뇌졸중의 발생 위험성은 다 똑같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이 심방세동이 생겨서 고혈압이라든가 연세가 75세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이미 판막질환이 있거나 심부전이 있거나 이러면요, 같은 동년배에 비해서 뇌졸중이 생길 가능성이 3배에서 5배 정도까지 증가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방세동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은 뇌졸중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심장 기능이 더 떨어져가지고 환자가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 발작성, 지속성, 영구형 심방세동이 있는데, 발작성 심방세동이라고 해서 절대로 무시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요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요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숨이 차는 정도고, 아니면은 가슴이 두근두근한 정도고, 어떻게 생각하면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을 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첫 번째는 이 심방세동이 생기면 장기적으로 심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심부전이 돼요. 이게 원인과 결과가 양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심부전이 있는, 심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심방세동이 잘 생기고, 심방세동이 발생하게 되면 심부전의 악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든지 아니면은 협심증이 있든지 판막질환이 있든지 어떤 질환에 의해서라도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심방세동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숨이 차고 호흡곤란이 있고 두근거리는 병이 아니라 그 안쪽에 굉장히 많은 심장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오전에 검사한 분 중에 한 분은 연세가
72살 되시는 남자분이신데 그분이 오시게 된 건 뭐냐면은 가끔 가다가 가슴이 두근두근 하다 이렇게 해서 개인 병원에 가셔가지고 심전도를 찍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심방세동이 딱 잡혔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를 여쭤보니까 달리기를 하거나 빨리 걷거나 그럴 때 이상하게 가슴이 좀 갑갑한 증상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운동부하 검사를 해봤더니 심방세동뿐만 아니라 협심증까지 의심이 되었고, 오늘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봤더니 심장혈관 세가닥이 전부 다 좁아진 매우 심한 협심증 상태였는데 그동안에 운동량이 많지가 않으셔서 그걸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저희가 대학병원으로 보내드려가지고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을 하시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첫 번째 심방세동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한 심방세동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심방세동의 원인이 되는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고혈압이 오래돼도 심방세동이 생길 수 있고, 협심증이 심해도 심방세동이 생길 수 있고, 판막 질환이 심해도 심방세동이 생길 수 있고, 아니면은 심부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어도 심방세동이 잘 생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술을 많이 드시잖아요. 음주량, 평생 드신 술의 양이 얼만가가 매우 중요한 심방세동의 발생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그런 원인을 모두 찾아봐야 되는 질환으로 매우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심방세동이 생기면은 뇌졸중, 옛날 말로 중풍이라고 하죠. 뇌졸중의 큰 원인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좌심방에는 아까는 이렇게 간단하게 주머니처럼 그렸지만 사실은 좌심방 앞쪽으로 조그만 주머니 하나가 더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자로 귀 이자를 써서 우리가 좌심방에 귀가 달렸다라고 해서 좌심방 이라고 부르거든요. 귀 이자를 써서. 그런데 요게 워낙에도 앞에 생긴 조그만 주머니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 혈류가 정체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심방세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심방이 피를 짜지를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좌심방이 부르르 떨게 되면은 요 좌심방 이 안에서 혈전, 피떡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좌심실로 갔다가 좌심실이 피를 짜낼 때 따라 올라가면은 첫 번째 큰 혈관이 어디냐면은 경동맥이거든요. 경동맥을 통해서 뇌혈관으로 혈전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뇌졸중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뇌졸중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 중에 3분의 1은 그 원인이 심방세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뇌졸중을 겪으면 3명 중에 1명은 심장 안에서 피떡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뇌혈관을 막게 되는데, 심장 안에 피떡이 어디서 생기느냐? 좌심방 이에서 생기고, 좌심방 이에서 혈전이 생기게 되는 이 원인이 심방세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그냥 증상도 없이 나는 병원도 안 다녔어요 했는데 환자분이 큰 뇌졸중, 중풍이 생긴 거죠. 그래서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다 보면은 심전도에서 심방세동이었다 이렇게 되고, 그분들한테 잘 여쭤보면요, 사실은 내가 2년 전쯤에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심전도를 찍었었는데 그때 부정맥이라고 뭐라고 들었는데 제가 재검을 받으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병원을 안 갔어요. 왜 안 가셨냐고 여쭤보면은 별로 증상이 없어서 안 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심방세동에 증상이 없다, 무증상이란 게 대부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중차대한 합병증인 뇌졸중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심방세동의 중요성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면 될수록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뇌졸중이거든요. 중풍이 되면 결국에는 환자분이 말을 못한다든가 팔다리를 못 쓰게 된다든가 아예 걸을 수가 없다든가, 그리고 완전히 누워 지내시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환자분 자체의 삶의 질도 굉장히 나빠지고 그분을 돌봐드리게 되는 가족들의 고통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간병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질환군 중에 하나가 뇌졸중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연세 7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이 뇌졸중이 생겼다 그러면 그 중에 3명 중에 1명은 심방세동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방세동을 일찍 발견을 해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하고 약을 먹었으면은 뇌졸중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그거를 치료를 안 해가지고 뇌졸중이 발생한 이후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생각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고통을 치르게 됩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최근 10년 이상 동안
심방세동의 중요성을 정부에 계속 피력을 하고 있고, 연세 40세나 50세 이상 되신 국민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국가검진을 받을 때 심전도 검사를 기본검사에 넣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비용 문제를 삼아서, 사실은 심전도 한 장 찍는데 3,000원, 4,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계속 건강검진에 넣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정부에다가 계속 민원을 넣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40, 50대 정도가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국가검진 항목에 넣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좋고, 나라가 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혈압 있고 당뇨병 있고 혈관질환 있고 다리혈관 막혔다거나 이미 뇌졸중이 있었다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이렇게 돼서 심방세동 발생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은 자기 돈을 내서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심전도를 찍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고가의 검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를 꼬박꼬박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뇌졸중과 심부전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심방세동을 일찍 발견하고 치료를 적절하게 하시는 게 되겠습니다.